네,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중 정상회담을 2시간여 넘게 갖고 북핵 문제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 평화 정착에 대한 공동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네, 전문가와 함께 이번 한중 정상회담 내용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정봉 한국융합안보연구원 북한연구센터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두 정상 간 확대 정상회담, 또 소규모 정상회담 모두 마무리가 됐고 지금 막 우리 측의 언론 발표문이 나오고 있다는 소식까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직 전체적인 내용까지는 다 나오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 나오고 있는 내용들로 봤을 때 먼저 이번 한중 정상회담 어떻게 좀 평가를 하고 싶으세요? 일단 우리 정부가 한중 정상회담을 개최해서 기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일단 사드 문제를 중국의 시진핑 주석 입으로 직접 언급하지 않고 일단 묻고 나가자 하는 부분에서 성공을 했습니다. 비록 지금 모두가 아는 이후로라는 그런 애매한 표현만 가지고 사드를 언급한 것 같은데 네. 어찌됐든 사드 직접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기대했던 게 있죠. 롯데에 대한 직접적인 그런 제재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한국 기업에 대한 굉장히 불리한 그런 조치들이 많이 있었는데 네. 이런 부분을 해소할 것 같은 그런 직접적인 표현들이 굉장히 없고 네. 조금 미온적입니다. 제가 이제 시진핑 주석의 아까 한중 확대 정상회담 때 시진핑 주석이 했던 그 표현 자체를 네. 제가 쭉 보니까 네네. 관계 개선에 중요한 기회가 될 거라 그랬지 관계 개선 하겠다는 말은 없고 네. 그다음에 공동 이익의 비전을 갖고 있다 그랬고 그다음에 왕자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게 추진력을 발휘하길 바란다고 그랬지. 네. 자기네가 중한 관계를 한중 관계를 발전시키겠다는 소리는 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국 태도 자체가 앞으로 한국의 태도를 보겠다라고 네. 하는 그런 유보적인 태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성과가 없는 건 아닙니다만은 우리 기대에는 많이 못 미친다. 우리 대통령께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운명적 동반자라는 말씀도 하셨고 그다음에 한중 관계를 한 단계 더 격상시키자 그랬고 이렇게 그다음에 아름다운 동행을 하자고 그랬는데 중국 측 태도는 우리가 주장하는 데에 비해서는 상당히 미온적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앞서 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일시적 어려움은 역지사의지의 기회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는 모두가 아는 이유로 지금 양국 관계가 후퇴했다 이런 식으로 좀 돌려서 말하고 있는데 중국이 이렇게 사드 문제에 관해서 압박 수위를 좀 낮춘 배경은 뭘까요? 네, 우리가 CCTV라고 중국의 관영 중국의 TV에서 네. 우리 대통령하고 이제 먼저 회견을 했지 않습니까? 네. 회견 과정에서 우리 대통령이 말씀하신 부분을 막 삭제도 하고 그다음에 기자가 이렇게 대통령과 회견하면서 상당히 윽박지르는 식으로 이렇게 막 해서 굉장히 네. 우리가 기분이 나빴습니다만 그렇습니다. 네. 아마 그걸 가지고 사드에 대한 분풀이는 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직접 이제 남북 우리 한중 정상회담에서는 사드 문제를 직접 아주 이제 언급을 안 하는 방향으로 네. 나름대로 중국도 입장을 정리한 것 같아요. 정리한 것 같고 이제 앞으로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묻어놨지만 근데 전반적인 중국의 태도 자체를 보면은 네. 아직까지 사드 문제와 관련한 그런 어떤 감정이 좀 남아있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좀 미온적인 표현들, 간접적인 언급에 그쳤다. 이제 이 말씀이셨는데 이 문제를 한국이 적절히 처리할 것을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한국이 적절히 처리하기 바란다는 얘기는 네. 중국이 주로 이제 썼던 표현들이 단계적 처리 이런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중국의 단계적 처리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표현하는 단계적 처리가 아니고 최종적으로 어떻게 철수를 하라 이런 의미를 이렇게 애둘러서 표현한 거로 이제 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의 기본 입장은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역사지 말씀하셨는데 네네. 제가 역사지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께서 역지사지를 말씀하신 거는 자, 우리가 사드를 배치하고 싶어서 배치했느냐. 그 원인 자체가 북한의 핵 문제 때문에 우리가 배치한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 입장을 좀 이해해달라는 것을 중국 측이 얘기한 게 하나 있고 또 역사적인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중국이 현재 사드 배치가 동북아의 전략적 균형을 깨고 중국의 안보 이익을 해친다고 얘기하는데 우리도 입장을 바꿔서 당신들 입장도 이해를 한다라는 것을 역사적인 이 단어, 글자 네 자에다가 다 표현하셔가지고
중국 입장도 이해를 하고 또 우리 입장도 이해도 달라라는 것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또 북핵 문제에 있어서 뭐 한반도 내에서 전쟁은 절대 안 된다. 뭐 북핵 문제를 대화 협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내용을 좀 공통적으로 나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회담에서 좀 진전된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 한반도의 그 핵 문제, 비핵화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한다. 또 비핵화를 추진한다 부분에 있어서는 문재인 정부하고 중국하고는 입장이 거의 같습니다. 그런 네. 부분에서는 아마도 거의 같은 그 입장을 취할 수 있습니다만 중국이 주장하는 쌍중단 자체, 그러니까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을 중지하고 우리 한미 측에서는 이제 한미 연합훈련을 중지한다. 이거는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핵으로 무장한 상태에서 만약에 한미 연합훈련을 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은 불안해 살 수가 없습니다. 미국의 전략 무기가 들어와서 한미 연합훈련이라도 해야만 핵무기가 없는 한국이 북한으로부터 핵공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중국 측에서 아무리 요구를 해도 받아들일 수 없는데 아마도 중국 쪽에서는 이걸 요구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그건 좀 힘들다. 다만 기본적으로 한반도의 그 핵 문제 자체를 군사적 수단이 아니고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부분에서 동의를 한다. 그리고 또 앞으로 대화를 통해서 핵 문제 해결한다. 이거는 아마 양국이 입장을 같이 했을 것으로 봅니다. 네, 지금 방금 들은 소식에 의하면 정상회담에서 산불이라든지 쌍중단에 관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없었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거든요. 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산불이나 네. 쌍중단 얘기를 안 하는 거는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그러니까 요번에 산불 얘기를 안 했다는 얘기는 네. 요번에 난징 대학살 문제 관련해서 우리가 입장을 분명히 했거든요. 예. 난징 대학살 문제 관련해서 한국은 남일 같이 않고 중국과 입장과 같이 한다는 얘기를 분명히 했기 때문에 이것 자체는 앞으로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서 중국과 한국이 입장을 같이 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네네.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뭐 군사 동맹으로 가거나 하는 가능성은 굉장히 배제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아마 산불 얘기는 아마 중국 입장에서는 할 필요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노영민 주중대사를 공항에 영접을 나오는 대신 이제 난징으로 보낸 것, 이 부분도 어떻게 좀 반영이 됐을까? 상당히 좀 배려를 많이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어떻게 보면 지금 생각하면 신의 한 수라 생각이 됩니다. 신의 한 수라 생각이 되는데 원래 국가 원수가 그 나라를 방문하게 되면 주재국에 자기가 근무하고 있는 그 나라에 방문하게 되면 당연히 그 나라 대사, 주재하고 있는 대사가 와서 대통령 영접하는 게 첫 번째 일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 대사를 문재인 대통령 영접을 하는 것 대신에 난징에 보내서 중국 행사에 보낼 것 자체가 상당한 것 어떻게 보면은 뭐랄까 아주 신의 한 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 그것 때문에 아마도 이 시진핑 주석이 확대 정상회의 때 연설문에서 두 가지 가장 그래도 명확히 얘기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난징 대학살 문제에 대해서 한국 대사가 참석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한다 하는 게 하나고 두 번째는 동계올림픽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평창 올림픽을 굉장히 현재 한반도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승행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굉장히 고민을 하는데 그래도 이 동계올림픽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편을 이끌어냈기 때문에 그 큰 두 가지 틀 중에 하나를 대사를 보내는 바람에 성공했다 생각이 됩니다. 네, 우리는 노영민 대사를 보냈는데 사실 한국 홀대론이 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이 영접 부분에서 장관이나 차관도 아닌 차관보급인 외교부 부장조리가 나왔고 또 방문일에 시진핑 주석이 베이징에 없었어요. 이런 부분에서 좀 홀대론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확실한 홀대론입니다. 그건 뭐 인정하고 들어가야 되고 홀대론이 나오게 되는 것은 아마도 사드 문제에 대한 중국의 감정이 남아 있고 또 그 부분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홀대를 한 것 같습니다. 적어도 국가 원수가 오면은 통상 적어도 장관급은 나가줘야 됩니다. 장관급이 나가줘야 되고 정한 장관 일정이 바쁘면은 차관 정도 나가야 되는데 1급이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건 도대체 보면은 굉장히 홀대한 거 분명하고 더군다나 이제 리커창 총리하고 정심을 먹고 이제 회담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정심 약속이 취소되고 한 것 봐서도 이것도 미뤄졌죠, 그것도. 이것도 보면은 홀대라고 안 할 수 없습니다. 안 할 수 없는데 다만 이렇게 홀대함으로써 이런 홀대를 통해서
중국이 사드를 직접 언급 안 한 것, 그러니까 이런 그 불쾌감을 표시하면서 시진핑 주석이 그 사드를 직접 언급한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소득이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리고 한국과 중국이 이제 내년 초 FTA 서비스 투자에 대한 후속 협상을 열기로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경제 분야에서는 좀 어떤 진전이 있었을 것으로 보십니까? 우리 제일 큰 문제가 그 롯데나 우리 네. 특정 기업에 대해서 이제 제재를 한다든가 한국산 자동차를 뭐 불매 운동을 했다든가 네. 그다음에 한국산 배터리를 쓰는 뭐 전기 자동차나 이런 데 보조금을 주지 않는다든가 이런 차별 대우 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차별 대우가 철폐돼야 되는데 이게 현재 내년 초이라니까 1, 2월 되겠죠. 네. 일단 한중 FTA를 그 한 단계 격상시킬 수 있는 새로운 그 협의를 하겠다라는 걸 봐서는 이런 걸 봐서는 현재 우리가 그 굉장히 우려했던 부분들이 상당 부분 풀지 않겠나 하는 부분을 우리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역대 또 최대 규모의 경제 살단이 같이 가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좀 얻으려는 그런 기대치가 좀 크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우리가 네. 그 최대 규모의 그 경제 살단을 이제 그 보냈고 했는데 중국 측에서는 우리 그 기업인들은 거의 기업들 총수가 이제 주로 갔습니다. 네. 그런데 중국 측에서 이게 나온 사람들은 전부 다 2인자 또는 3인자가 나왔기 때문에 그것도 또 우리 홀대론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만큼 좀 그런 뭐랄까 부정적인 측면도 없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현재 내년 초에 1, 2월 달 정도 해서 네. 한중 FTA를 격상시킬 수 있는 협상이 시작된다는 얘기는 현재 우리가 가장 우려했던 바로 경제 문제에 있어서 일단은 거의 뭐 복원되지 않겠나 하는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은 부부 동반으로 함께 한중 문화교류의 밤에 참석 중인데요. 이런 문화의 밤 행사 또 뭐 엑소나 송혜교를 뭐 같이 움직이는 등 좀 전반적으로 한류 교류를 좀 재개하고 싶어하는 분위기가 있는데 이번 기회로 재개가 될 수 있을까요? 저도 이번에 그 한중 문화교류의 밤 행사를 양국 정부가 공동으로 네. 주관했습니다. 네. 우리 한국의 문체부하고 중국의 문화부가 공동으로 주최를 했고 거기에 나오는 그 연예인들, 가수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반반 정도 나옵니다. 네. 우리 조선족 동포가 아리랑을 부르고 우리 한국인 그 음악가가 중국의 음악을 연주하고 하는 그런 그 아주 그 보기 좋은 그런 행사를 하는 걸 봐서는 앞으로 이 한류에 대한 한한령 자체는 완전히 해소될 것으로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보면은 이게 소프트웨어라 그러죠. 네. 하드웨어는 정치 군사적인 거고 소프트웨어는 문화 예술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 바로 서민들, 인민들의 그 문화 교류를 통해서 바로 이 정치 군사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을 해결하는 부분인데 이 접근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한중 문화 교류범 자체가 앞으로 우리 한류가 중국으로 수출될 수 있는 네. 그런 기회가 확대될 수 있는 그 기회로 작용할 거로서 좀 기대합니다. 네. 그리고 아까 잠깐 이야기하셨습니다만은 또 중국이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또 개최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만큼 서로 협력해서 발전할 수 있다. 올림픽 조직과 준비, 중계, 협력을 강화할 수 있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런 만큼 어떻습니까? 평창 동계올림픽에 시주석이 참석할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라고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아마도 끝까지 네. 2월 9일부터 시작되죠. 2월 초까지도 계속해서 굉장히 모호한 상태를 유지할 겁니다. 네. 실제로 올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만 모호한 상태를 유지하는 이유가 현재 한반도 정세입니다. 현재 미국이 북한이 ICBM을 완성해서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3개월이었기 때문에 3개월이 2월 달에 맞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중국 시진핑 주석이 평창 올림픽에 온다고 확답하기는 힘듭니다. 네. 그래서 현재 중국에서 우리한테 약속하는 것은 중국 측 아주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하겠다는 얘기만 했고 본인이 오겠다는 얘기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앞으로 한중 관계가 이렇게 더 복원되고 또 그다음에 한중 FTA가 격상되는 그런 그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면은 시진핑 주석이 올 가능성이 있다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아침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서민식당에서 아침 식사를 했고 뭐 굉장히 친화력 있는 소프트 외교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거든요. 뭐 연예인을 초청하고 김연경 선수를 초청하기도 했고요. 이런 외교 이런 걸 보셨을 때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되게 지난번에 사드를 우리가 배치하는 결정을 한 다음에
중국 관영 언론을 통해서 중국 정부가 어떻게 했습니까? 중국 사람들이 반한 감정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불매운동도 벌어지고 뭐 하는 걸 우리가 목격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이제 그 우리 대통령께서 중국 서민들이 먹는 음식을 먹고 또 그 같은 식당에 있던 사람들이 우리 대통령하고 사진도 같이 찍고 하는 게 SNS를 통해서 또 중국의 관영 언론을 통해서 중국 전체에 이렇게 보도가 될 겁니다. 이것 자체가 중국 사람들의 한국에 대한 적개심 이런 것들이 많이 사라지게 만들 거고 그리고 또 아까 얘기했던 그 바로 한류 자체가 중국에 퍼지면서 앞으로 그런 한국과 한국에 대한 그런 어떤 그 호감 이런 것이 커질 것이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앞으로 우리 그 경제적인 그런 우리의 그 제재 문제 이런 것들이 네. 다시 그 해소가 되고 그다음에 한중 경제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네.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 안정 확보를 위한 4가지 원칙에 합의를 했고 또 정상화 한 라인을 구축함으로써 긴밀한 소통을 계속해 나가기로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들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일단 한반도에서 전제가 용납할 수 없다. 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거 이제 물론 그 우리 국민도 원하고 뭐 중국 국민도 원할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도 대미 관계에서 약간의 문제가 이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좀 있는 것 같고 네. 한 라인을 만든 것은 상당히 좋은 겁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뭐 참수작전을 한다든가 아니면 핵미사일 시설만 이렇게 족집게로 타격을 할 경우가 있는데 네. 그럴 경우에 중국군이 뭐 북한에 진주한다든가 하게 되면은 우리가 한미 동맹 때문에 북한에서 중국과 전투가 벌어질 수도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오해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한중 정상 간에 한 라인이 있다는 건 상당히 중요하고 이거는 굉장한 성과라 생각을 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해서도 중국 측 지지를 좀 받은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북한과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중국의 협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히 큰 성과라 생각이 됩니다. 네. 또 이 사드 관련해서도 뭐 관계 개선 목소리를 내면서 좀 미래의 방점을 찍은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좀 진전이 될 수 있을까요? 아마도 현재 아까도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네. 화풀이를 CCTV하고 회견 때 그 사람들이 자기네가 원하는 거를 TV로 방영을 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약간의 홀대를 하면서 사드의 그 감정을 좀 푼것 좀 같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사드를 일단은 묻고 과거는 요 사드는 묻고 그다음에 한중 간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자 이런 측면에서 그 합의가 된 것 같습니다. 합의가 됐기 때문에 네. 앞으로 이제 한중 관계가 현 단계보다는 많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는 마련한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 심각한 위협이다라는 데도 인식을 같이 했고요. 또 제재와 압박을 통해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 이런 내용들도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께서 가셔서 네.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더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해주길 기대한다라는 네. 그 말씀을 분명히 하셨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도발 중지하고 제재와 압박을 계속해 나간다라고 이제 표현됐는데 사실 우리 기대에는 좀 미치지 못하죠. 우리가 원하는 거는 중국이 더 강력한 제재와 압박이라는 것은 원유 공급을 중단한다든가 아니면 북한이 견딜 수 없는 그런 그 강력한 제재를 좀 하기를 우리가 기대했는데 그런 네. 표현이 없고 그냥 뭐 제재와 압박을 적게 나간다 이런 정도만 그 쌍방간에 합의가 된 것 같고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그 네. 아쉬운 면이 없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한중 정상 간에 그 제재와 압박을 지속해 나간다를 합의한 것만으로도 성과라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고위급 수준의 전략적 대화를 강화한다는 자체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 사드 사태 이후에 한중 간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 사실 고위급 전략 대화가 많이 끊어졌었거든요. 네네. 그걸 다시 복원한다는 측면에서 이건 또 상당히 의미가 있다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이 주요 내용들 아까 저희가 쭉 뭐 대담을 하면서 나왔던 내용들이랑 뭐 거의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역시 들으신 대로 전쟁을 용납할 수 없다. 비핵화 원칙을 확고하게 견지를 하겠다. 대화와 협상을 또 강조를 했고 남북 간의 관계 개선도 언급을 했습니다. 네, 전반적인 일단
대북 문제에 대한 내용들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네, 전쟁 아까 첫 번째가 전쟁 네. 동력을 함께 하지 않겠다. 한반도의 비핵화를 견제하겠다. 이 부분은 말이죠. 한반도 비핵화는 북한 비핵화라는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한반도 비핵화라는 얘기는 한국이 전술핵 무기를 재배치하는 것도 아니고 안 되고, 그다음에 한국이 독자적 핵무장을 하는 것도 안 된다. 이런 의미거든요. 이런 의미인데 물론 뭐 우리 정부도 할 생각은 없기 때문에 이제 중국하고 이렇게 합의를 한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북한 비핵화를 이룩한다. 이것도 우리 정부 입장하고 같기 때문에 뭐 새로운 게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중국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남북 관계 개선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것이라고 인식을 같이 한다는 부분도 조금 말씀드렸지만 이것도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 북핵 문제 관련해서 또 남북한 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또 인도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북한과의 회담 자체를 중국 측에 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이제 기대를 합니다. 네, 사실 이번 정상회담 앞두고 공동 성명하지 않는다, 공동 기자회견 없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아직 그 중국 측과의 어떤 사드 이견이 좀 여전히 풀리지 않았다. 또 혹시나 좀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의 결과를 얻기가 힘들 것이다. 이런 우려들도 사실 나왔었잖아요. 오늘 이 정상회담 브리핑 내용 쭉 들으시면서 전체적으로 좀 어떻게 평가를 하고 싶으세요? 현재 중국 측 태도를 보면은 우리가 요구하는 게 100 정도 되면은 중국이 강한 것은 한 50 정도 된다 생각이 됩니다. 나머지 50은 앞으로 한국 측 태도를 보겠다는 유보적 입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좀 학에 따라서 50을 100으로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 잘못하면 50도 놓치고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중국과의 그 관계를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고 또 중국 측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정봉 한국융합안보연구원 북한연구센터장과 한중 정상회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